예, 자, 경비법 제4강 시간입니다. 4강 시간. 자, 우선 풀이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경비지도사 시험이 일단은 선택 과목까지 해서 4과목이지 않습니까? 예, 4과목인데, 일단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론은 1차 과목으로서 이제 절대평가죠. 예,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일단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에서 뭐 주지하시다시피 경비법하고 경호학이 상대평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경호학하고 비교를 하면 경호학은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국 쟁점이 있다는 거죠. 쟁점. 보는 각도가 다를 수가 있고 쟁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경비법이죠. 이 법은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집니다. 이게 결코 어려운 과목은 아니지만 조금 외울 게 많죠. 암기할 게 많고, 물론 경호학에도 뭐 암기할 게 있겠지만은 일단 경비법은 본질적으로 법과목이니까 바로 항상 조문을 보셔야 된다고. 항상 중요한 거는 조문을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살짝 바꾸고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전부 그런 문제죠. 예,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뭐 20일을 10일로 바꾼다든지 뭐 20명을 10명으로 바꾼다든지 전부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5강 시간에 문제풀이 5강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비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든 공통된 사항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결격사유예요. 그죠? 결격사유.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청원경찰의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가 워낙 많아서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내용도 많지만 헷갈리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암기할 게 많죠. 여기서 이제 피곤하게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난코스예요. 경비법의 그 결격사유. 예, 그것만 좀 잘 넘어가시면은, 잘 고비를 넘어가시면 다른 문제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렇죠? 비교적 암기하기도 괜찮고. 그런데 이 결격사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사람을 괴롭혀요. 수험생들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주지시키는 문제는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특징점을 하나 찾아내야 돼. 그래서 5강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항상 법전을 다운받아 가지고 경비법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최신 법령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글로. 그래서 경비법 시행령, 경비법 시행규칙을 다운받아 가지고 아니면 3단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3단 비교 해놓은 게 있다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푼다면 그렇게 반복하면 결코 바로 점수 따위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뭐 실수로 한두 개를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로 일단 3개만 틀렸다 그래도 합격이 멀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만점 받다시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근데 만점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그 단어 같은 거나 살짝 바꾼단 말이야. 아니면 숫자 같은 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형법하고 비교하면 형법 같은 거는 그 법의 해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 그러면은 뭐 담만 넘어서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냐, 아니면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이냐, 이렇게 해석하기잖아요. 근데 경비법은 해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법령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 조문을 계속 정독, 그죠? 다독하지 말고 막 빨리 속독하지 말고 정독으로 읽어 주셔야 돼. 그래서 바로 이 법 조문을 읽다 보면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뭐고 효과가 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을 배치했을 때는 뭐 10일 이내에 배치한다 등등 나오잖아요. 7일 이내에 배치한다. 그러면 배치 안 했을 때는 효과가 있겠죠. 어떤 형벌이 있느냐, 어떤 과태료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법조문은 주체가 나오고 객체가 나오고 거기 위반했을 때 효과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주체는 뭐냐, 효과는 뭐냐, 맞죠? 이렇게 좀 구분 지으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제가 강조 드립니다. 예. 자, 왜냐하면 법과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4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경비업자 의무죠. 예. 경비법상 이것도 17회 기출문제인데 경비업자의 의무. 자, 요런 거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도급을 의뢰받았어. 그렇죠? 업자야, 업자. 용어 잘 봐요. 업자입니다. 업자. 업자의 의무. 시설주가 아니에요. 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이 업자는 도급을 받았어. 근데 그 업무가 위법해. 당연히 거부할 수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럼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 경비 업무가 위법한데? 당연히 거부해야지,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죠. 올바른 것이니까 이거는 1번 틀렸죠. 그럼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를 경비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안 되죠. 벗어난 업무도 안 되고 외적인 업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2번 경비업자가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침해합니까? 경비업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상식으로 풀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업자는 첫 업무 개시 신고 전에 시도경찰청장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된다.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직책을 누구를 딱 떠올리라 그랬어요. 비밀. 그렇죠. 시도경찰청장이지. 비밀. 맞죠? 예. 그래서 특수경비업자 딱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국가중요시설이죠. 국가중요시설. 예, 그걸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권총 차고 다닐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 업무 개시 전에 시도경찰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경비법상 경비업자 또 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업자에 대한 문제야. 자,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자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해서 관할시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법전을 자꾸 읽으셔야 돼. 법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 법 조문을 읽으셔야 돼. 예. 그래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어디서 틀린 말입니까? 이게. 요거는 허가관청에 중단됐다. 국가중요시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관청 중단됐다는 건 일단은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요 말이 나와줘야 돼요. 신고를 하고 자 그리고 시도경찰청의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가. 시도경찰청의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중단됐다 그러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신고해야 된다. 허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예, 1번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사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특수경비업자에 요런 거는 업자의 경부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중단됐다 그러면 중단됐을 때는 허가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시도경찰청의 허가가 아니고 다만 유사문제로 특수경비업의 비밀 취급인가 이 비밀 취급인가 비밀을 취급할 수 있던 비밀 취급인가는 누가 내줍니까? 비밀 취급인가라고 하시면 이건 비밀 취급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밀 취급인가에 대한 문제는 요거는 시도경찰청장하고 관련이 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되죠. 요런 문제. 그래서 요게 조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게.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한다. 그래서 옳지 않다. 이런 거. 자, 2번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 관련되면 전기 및 정물기기 수리업도 할 수 있다. 그 문제 이따 나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죠? 그러면 말을 뒤집어봐요. 벗어난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벗어난 업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약간 어려웠던 문제죠. 근데 이것도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예요. 조문에. 네, 그래서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허가 관청의 신고. 그 다음에 정답이 1번이죠. 자, 3번으로 갑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도급인의 도급인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경비업자는 경비에 해당하는 한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관리권의 범위 넘어서 하면 안 되죠.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2번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가 부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죠. 그 다음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경비 업무를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 대행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가 맞아요. 통보해야 됩니까? 통보해야 되죠. 경비 대행업자라는 게 뭡니까? 특수경비업은 평소에 경비 대행업자를 선정해놔야 되죠. 그럼 본인이 수행하다가 못하게 됐다. 그러면 통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통보해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법전에 그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누구든지 집단민원 현장에 10명 이상입니까?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1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합니까? 20명이죠. 또 이것도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20명이잖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렇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된다. 그런 문제.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3번 통보. 이것도 시험 문제가 통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예,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4번 경비업법상 요거는 14회 기출인데 지금 개정이 됐어요. 요게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언제 개정이 됐냐면 요게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6월 3일 날 개정이 됐어. 6월 3일 날 개정이 됐다고. 요게. 그래서 옛날에는 정답이 1번이었어요. 옛날에는 정답이 1번이었어. 요게 이제 통신업, 요런 통신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통신경보, 장비 도매업, 요거는 그 통신 관련 통신업이 아니고 요거는 그냥 상품업, 상품업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통신 관련 상품업. 그런데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는데 2014년 6월 30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경비 관련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거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 정답 없음이 아니고 모두 정답이야. 경비 관련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돼 가지고. 요거는 그 교재 표가 있죠.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입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모두 정답입니다. 책에는 정답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살짝 바꿔내주시면 모두 정답이 됩니다. 다 개정이 됐어. 2014년도 6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답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4번, 5번으로 갑니다. 5번.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기계 대응. 자, 요거는 요것도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잖아. 자, 관제 시설을 통해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일단 기계 경비업자는 몇 분 이내에 경비원을 도착시켜야 됩니까? 몇 분 이내입니까? 25분이죠. 25분 이내니까 2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25분 이내니까 10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고 5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고 25분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니까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자, 6번을 갑니다. 경비업부상 기계경비업자의 직무. 자, 기계경비업자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는 잘 들으세요. 기계경비업자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첫째는 이 출장소별로 보관하는 서류. 보관하는 서류가 뭐냐? 요런 거. 출장소별로 보관하는 서류가 뭐냐? 요런 거. 요런 게 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가입한 고객한테 일단 설명서에 그 포함되는 내용, 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요런 문제들이 단골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계업자는 출장소별로 보관하는 서류, 그 다음에 고객, 가입, 기계경비, 세콤이라든가 이런데 가입한 고객한테 무엇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서 줄 것이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두로 안 됩니다. 구두로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됩니다. 서면이니까 전자문서도 된다는 거죠. 전자문서도 포함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기계경비업자에서는. 네. 자, 요런 걸 중점적으로 이따가 몇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계경비 직무는 쉽죠, 뭐. 예, 직무는 쉽습니다. 자,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할 때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해라. 일단은 몇 분 안에 도착하라 그래서 25분. 맞죠? 그다음 경비업과 경비 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에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기계경비업자가 경비 관련업 외에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어느 업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업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특수경비업자한테 해당되는 거잖아. 이거는 특수경비업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왜 특수경비업자한테 그 다른 업무, 다른 직무를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특수경비업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거죠. 총도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그러니까 겸업을 못하는 거지. 국가 중요 시설 하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막 벌려버리면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는 영업이 있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영업은 그 교과서에 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통신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쭉 나오죠. 통신 판매업 뭐 쭉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요거는 특수경비업자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경비를 위한 기계장치 운영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고 대응조치, 그렇죠? 서류를 작성 비치한다. 그래 보관하는 서류. 요게 잘 나온단 말이야. 출장소별로 보관하는 서류. 요걸 외워두셔야 돼. 출장소 보관. 그 작성 비치해야 된다. 작성 비치한단 말은 보관하는 서류가 있고 고객한테 설명서를 통해서 고객한테 일단 고지를 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서류가 이따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고 바로 자 그러면 6번의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거는 원론적인 문제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7번으로 갑니다. 기계경비업자의 역시 원론적인 문제. 예, 역시 원론적인 문제. 요거는 거는 쉬운 문제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자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는 5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 상대의 기기 사용 요령을 가르쳐 줘야 된다. 당연하죠.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 구두로 해야 됩니까? 설명서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아까 서면이라고 했죠. 그다음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는 요거 수신 시자를 오탄대 신으로 바꾸십시오. 수신한 때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늦어도 25분 이내 대응 체제를 갖춰라. 당연하죠. 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다. 관제시설을 이전한다.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허가사항이 아니지. 관제시설을 이전할 정도면 요거는 신고사항이지. 요거는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는 큰 겁니다. 관제시설 이전 정도 가지고 허가를 따로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출장소별로 그렇죠. 결과를 그렇죠. 1년간 요것도 시험 문제 살짝 바꿔서 냅니다. 6개월로 살짝 바꾼다고 1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가 기계경비업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관하는 서류가 뭐고? 그럼 보관하면 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관해요? 1년간. 그렇지. 6개월 요것도 6개월로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명서 할 때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하는데 설명할 때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 문제는 자꾸 나오면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다. 3번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 자 8번으로 갑니다. 특수경비원의 직무, 역시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죠. 특수경비원의 직무 무기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무기는 관리 책임자가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라.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이 그대로 정답이죠. 예, 항상 특수경비업은 시설주가 있고 또 경비업자가 있고 또 관리 책임자가 있죠. 관리 책임자는 그 안에 시설주가 이제 당신은 무기만 관리하라고 딱 선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 책임자가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다른 게 왜 틀렸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경찰이 신청. 이거 무기는 경찰관서장의 신청이 아니고 시설주의 신청입니다. 시설주의 신청이에요. 경찰관서장의 신청이 아닙니다. 신청은 시설주가 신청을 해요. 뭘 신청하는데요? 여기 무기를 휴대케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부 체납된 무기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시설주의 신청이에요. 3번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 지급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특수경 즉시 무기를 회수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요거?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설주. 자, 관할 관서장은 무기 지급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인정할 때는 특수경은 즉시 무기를 회수하는 거는 시설주가 회수하잖아요. 시설주가 회수하잖아. 예. 그 다음에 4번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경보의 수행을 해서 필요한 경우는 시설주는 경찰청장이 왜 나옵니까? 여기 요거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맞죠? 요것도 법조문 그대로 나온 거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의 그렇죠. 경찰청장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바로 무기를 구입합니다. 물론 이 무기 구입의 돈은 기부 체납이니까 무기 구입의 돈은 누가 대줍니까? 당연히 시설주가 대주겠지. 수업 시간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시설주의 신청 요거. 자,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가 직접 지급 회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응용 문제도 자꾸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걸 말을 또 살짝 바꿔서 나올 수도 있죠. 무기는 경찰관서장이 직접 지급 회수한다. 아니면 시설주가 직접 지급 회수한다.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 틀린 말이죠.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직접 지급하고 회수한다. 됐죠?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시설주라 그랬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 그 조문을 자꾸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주면은 경비업법은 고득점 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예, 9번. 기계경비 업무. 역시 마찬가지. 역시 조문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법 문제니까 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아니면 이런 거죠. 뭐. 자,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기계경 자본금 부여 1억 맞죠? 1억 맞죠? 그러면 특수경비 업무는 자본금 얼마입니까? 3억이죠? 기억나시죠? 그 전부 숫자 아니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뭐.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보의 경비 인력은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 그렇죠. 전자통신 분야
5명, 그렇죠. 5명을 포함한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과 여기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 요거는 맞는데 만약에 일반 경비원 20명이 필요한 건 뭐 시설 경비라든가 이런 거죠. 특수 경비. 그렇죠? 그래서 그거하고 또 헷갈리지 마시고 자격증 가진 사람 무슨 그것도 자격증도 전자통신 분야 자격증이야. 무슨 산업 자격증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 예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기계경비업자는 관련 25분 이내에 도착시켜라. 맞죠?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형체제. 그다음에 오경보라. 오경보일 때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 시설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비를 수신한 때로부터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이런 거죠. 기간은 어느 기간 정도로 보관한다 그랬습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1년이지 1년.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꾸 함정을 파는 거죠. 숫자 아니면 이런 걸로. 직책 가지고 함정 파고 숫자 가지고 함정 파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안 하셔야 돼. 경비법은 결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 누가 안 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이 있는 거예요. 시험장 나와가지고 아차 이러면 벌써 이제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셔야 돼. 거의 책에 있어. 책에 없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법과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자 계속 갑니다. 10번 경비법상 기계경비 기계 역시 또 원론적인 문제예요. 또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아니면 보관하는 게 뭐냐 전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예요. 자 갑니다.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요청이 없는 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자, 또 얘기합니다. 교부를 만약에 경비계약 체결할 때 경비계약을 누가 체결해요? 경비업자하고 고객하고 체결을 하잖아요. 세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당사자가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라든가 이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한 서면 그러면 계약서라든가 등등 있죠. 설명 이런 거는 교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부 당연히 해야 되지. 계약서만 해도 우리가 2부 한 분은 고객이 갖고 한 분은 업자가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 교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는 오경부 방지를 위해서 계약 당사자에게 기기 사용 요령 그다음에 기계 장비 운영 체계 관해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서 설명하라. 요것도 말장난이죠. 구두는 안 된다 그랬죠. 설명서를 줘야 돼. 그래서 아까 기계경비업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두 가지라 그랬죠. 가장 난해한 것 중에서 두 가지라 그랬죠. 난해하기보다는 함정 파는 문제 중에 그 두 가지가 잘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설명서 주는 거. 하나는 뭐예요? 보관하는 서류가 뭐냐. 설명서 주는 거하고 보관하는 서류. 그렇죠? 그런 거를 구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구두. 그 다음에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 경비 대상실의 명칭, 소재지, 계약기간에 관한 서류를 주 사무소에 비치하는 경우 이를 출장소에 비치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보관하는 서류는 출장소마다 다 비치해야 됩니다. 출장소마다 다 비치해야 돼요. 출장소별로 다 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틀렸고요. 경보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후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라. 1년간 이를 보관해라. 맞습니다. 1년간 6개월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예, 요런 문제들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지만 전부 법조문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11번 문제를 봅니다. 11번. 자, 경비법상 기계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항상 기계경비는 고지하는 서류. 맞죠? 비치하는 서류. 설명서 고지하는 거. 이거를 자꾸 떠올리시면 돼. 그리고 구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두 안 되고 또 몇 년간 보관하는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느냐. 1년간. 뭐 요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예. 자, 갑니다. 뭐 나머지 뭐 아까 다 기계경비나 경비소에 설치한 기계에서 감지선 정보로 그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도 위험 발생과 방지하는 업무로 맞죠?
1년간 보관하라 그랬고 경비업자는 경비의 체결할 때는 5경보로 맡겨서 계약 당사자에게 을 등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 것도 구두입니까? 설명을 하는 것도 구두입니까? 문서입니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행할 때는 경보를 수행할 때 늦어도 15분 이내가 아니고 또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라. 정답 4번. 뭐 지문만 길다 뿐이지 전부 다 숫자 가지고 함정 파는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살짝 단어 바꾸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연습만 하시면 뭐 경비업법은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2번. 자, 봅시다. 기계경보에 대한 설치 옳지 않은 거. 역시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일단 봅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사는 정보를 수행할 때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조치해서 이에 대응 처지를 갖추어라. 당연하죠. 대응 제재를 갖추어라. 맞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의 기계 사용 요령, 기계경비 운영 체계에 관해서 서면 또는 구두. 또 나왔죠. 구두 안 된다 그랬죠. 예, 서면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서면. 그래서 반드시 문서로서 줘야 됩니다. 1년간 보관하라 그랬고. 전부 그 조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조문에 관한 문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13번. 기계경비업자가 그렇죠. 설명서를 교부하는데 설명서는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교부하는데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설명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항상 기계경비 풀 때는 설명서 생각하셔야 되고 요거 교부를 해야 되고 자, 서면이죠. 구두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는 서류 비치하는 서류가 뭐냐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거하고가 가장 헷갈리게 나옵니다. 기계경비 파트에서는. 나머지는 뭐 서면으로 하느냐 구두로 하느냐 뭐 25분 이내에 대응체제 갖추냐 이런 거는 틀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3번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셔야 돼. 설명서를 교부하는데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명서 교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하고 소재지하고 경비 계약 기간 이런 거는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설명서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명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잘못 경보가 발생될 원인이 뭐다, 유지 관리 방법을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지. 아니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는 다 알잖아요. 이걸 뭘 설명서에 집어넣어. 이런 거는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비치하는 서류죠. 교부하는데 이거는 비치하는 서류잖아. 아니 느낌으로 봐도 바로 정답 안 나와요? 이거는 비치하는 서류에 들어가는 거지. 설명서에 뭘 이런 걸 교부합니까? 경비 계약 기간.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정답이 1번이다.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관제시설. 그렇죠? 디테일한 거잖아. 이거 설명해 해줘야 되잖아요.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 소재, 출장소가 어디 있다. 이런 거는 해줘야 되죠. 예. 대상시설의 명칭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오경보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죠. 설치 장소 어디에 설치가 돼 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이런 거는 딱 읽어봐도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서를 교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정답이 1번이 되고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경비업법상 역시 마찬가지. 요거는 또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뭐를 찾으면 되겠어요? 갖추어 둘 서류. 그러니까 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겠죠. 자, 1번 봅니다.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요런 서류.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계획. 아까 나왔죠? 요런 거는 갖추어야 되는 서류에 들어가겠지. 설명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 지도사의 명단 배치일자. 당연히 출동 차량이 몇 대다. 요런 거는 갖추어 둬야 되겠죠.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어떻게 출장소별로 이거는 민감한 개인정보잖아요. 이런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갖춰야 되는 서류. 엔 빠진다. 왜? 개인정보를 왜 출장소에 갖추어 둡니까? 예. 그래서 경보의 수신 현장 도착 일시 조치의 결과, 조치를 했으면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이런 것들은 보관하는 서류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5번으로 갑니다. 15번 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춰 역시 또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될 관리서류 맞죠? 관리서류. 그래서 일단은 자 경비 대상실의 명칭 요거는 갖춰야 될 들어가겠죠. 아까 나왔죠? 경부의 순회 도착일시 요런 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신문 기록 가해자가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들어왔다든지 그럼 도둑놈을 뭐 현장에서 잡았으면 신문한 기록을 그걸 보관해 줍니까? 이거는 거의 경찰들이 가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이게 우리가 뭐 기계경비업자가 이런 걸 가해자에 대한 신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 등의 명단, 배치일자, 배치장소, 출동 차량 대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오경보가 발생했을 때 조치 결과 이런 것들은 보관해야 될 관리 서류에 들어간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니다. 기계경비를 수행하는 경비는 일반 경비원에 해당된다. 그렇죠? 특수경비원은 아니죠. 특수경비원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행할 때는 경보를 수행할 때는 늦어도 25분 이내는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라.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업자는 도착일시 조치에 보관하는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한다 그랬어요? 보관하는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한다 그랬어요? 1년이죠. 2년이 아니죠. 요것도 또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계경비 지도전 기계경비를 위한 기계장치 운영 감독 오버 그렇죠.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포함된다. 직무에는 기계경비 지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감독도 해야 되죠. 기기관리에. 그러니까 당연히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지문만 길다 뿐이지 전부 다 숫자 가지고 장난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기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역시 같은 문제. 자, 역시 같은 문제. 자, 갑니다. 옳지 않은 거죠. 기계경비원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에 외죠. 맞죠? 외? 내가 아니죠.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화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맞는 말이죠. 아주 기계경비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얘기한 거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 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 대상에 손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와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잘못 조치하면 얼마를 물어준다 등등 이런 손해배상액 이런 거는 출장소별로 갖추는 게 아니고 계약 당시에 고지를 해야 돼요. 서면으로 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고지해야 돼요. 이거는 당사자에게 고객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돼요. 우리가 조치를 잘못했을 때는 얼마를 물어준다 등등 손해배상 범위 이런 거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할 때는 오경부를 맡겨서 계약 당사자에게 기계 사용료 그렇죠? 설명 당연히 해야 되고 서면으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 허가와 관련된 기계경비 인력 기준은 전자통신 분야 그렇죠? 자격증 소유자 5명 맞고 일반 경비원 10명 이상이 맞습니다. 경비지도사는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답이 17번의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요거는 손해배상액 관련되는 거는 계약서라든가 그런 거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 그걸 기억하시고 18번으로 갑니다. 18번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의 의무. 요거는 쉽죠. 뭐 오경부 방지 의무. 기계경비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오경부 방지 의무 있고 관리서류 비치해야 되고 대응체제 구축해야 되고 비밀 취급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비밀 취급 인가 누가 해줘요? 비밀 취급 인가 누가 해줍니까? 비밀이라는 말만 나오면 누구를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시도경찰청장이지.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의 임무죠. 그리고 또 비밀이라는 거는 기계경비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수경비업에 해당되는 거잖아. 특수경비업에 해당되는 거지. 기계경비업자하고 무슨 비밀 취급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는 특수경비업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비밀 취급 인가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이 해주지. 맞죠? 시도경찰청장이 해주죠.
그래서 정답은 기계경비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해서 일단 기계경비업을 다 풀어봤습니다.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꼭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경비 쪽에 그렇죠. 출장소별로 갖추어야 되는 서류, 또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서로 고지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론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잘 헷갈리죠. 나머지는 뭐 25분이냐 서면으로 고지하냐 이런 거를 틀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4강 순서는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결격사유 골치 아픈 파트가 나오는데 5강 순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